성은 풍씨, 이름은 방아, 호가 태우로서 크게 박다는 뜻입니다. 이 풍씨가 바로 인류 최초의 성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달국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배달국을 대표하는 세 분의 문화 영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늘, 땅, 물과 불, 그리고 음양을 모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입니다. 중앙에 음과 양을 뜻하는 태극 문양이 있고 내 모서리에는 하늘, 땅, 물과 불을 뜻하는 건공감리의 사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 신부는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으로 어느 나라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 모든 철학이 요약돼 있다. 우주의 대질서, 인간의 조건,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것의 운명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 담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일무이한 국기, 이 태극기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현재 태극기에 있는 사괴는 바로 8괴라는 상징 부호 중에 4개가 남은 것인데요. 초기 태극기는 8개가 모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8개를 처음으로 그으신 분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테오 보키 씨입니다. 이분은 고대 한민족을 말하는 동이족으로만 막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알고 보면 배달국을 통치한 5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약 5,500년 전의 인물인 것을 생각하면 태극기의 역사가 매우 뿌리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오 보키 씨는 배달국의 왕자이기도 하고 또 우사직책을 맡으셨다고도 하고요. 성은 풍씨, 이름은 방아, 호가 태우로서 크게 박다는 뜻입니다. 이 풍씨가 바로 인류 최초의 성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테오 보키 씨는 성씨 문화와 결혼제도, 문자, 수학, 철학 등을 개발함으로써 인문의 시조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테오 보키 씨가 남기신 8개와 64개는 우주의 이치, 우주의 원리를 담은 놀라운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서양으로 건너가서도 많은 석학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이진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진법 수학을 발견한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64개는 보키가 파악하고 있었던 이진법 산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몇천 년 후에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학설에 붙일 명칭을 고심하다가 8개를 구성하는 음양 개념에서 힌트를 얻어서 상대성이라는 단어를 가려냈다라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는 음양의 이치를 담은 태극 문양에서 힌트를 얻어서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모델을 발견하는 업적을 세웠고요. 후에 태극마크를 가문의 문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명의 업적들이 5,500년 전 보키 8개의 토대 속에서 꽃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알아둘 인물은 염제 신농 씨입니다. 배달국의 신하였던 그를 염제 신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농업과 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신농 씨는 나무로 보습과 쟁기 그리고 호미를 만들었고 땅에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고 채소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또한 그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수백 가지의 풀을 일일이 맛보면서 효능을 알아낸 까닭에 하루에 70번 중독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놀라운 희생으로 의학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였기 때문에 염제 신농 씨는 오늘날 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고요. 실제 한의학의 최초의 저서로 유명한 신농 본초경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농경과 의학의 시조인 신농 씨는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린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서울시 동대문구에 가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신농 씨와 곡식의 신인 후직 씨를 주신으로 제사 지내던 선농단 유적이 있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꼭 들러보시고요.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선농제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 뒤에는 임금이 직접 쟁기를 잡고 친히 밭을 갈았다라고도 하는데요. 백성의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선농단의 제사를 지낼 때는 소와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상 위에 올렸고 제사가 끝나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큰 솥에 그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서 밥을 말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먹은 국을 선농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설렁탕입니다. 우리가 먹는 설렁탕이 약 5,000년 전 배달국의 신농씨를 기리는 선농제에서 유래한 것이라니 새삼 새로운데요. 그만큼 신농씨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치우천왕인데요.
치우천왕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의 치우기 깃발을 보시면 그 깃발에 그려진 이 도깨비 형상이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은 동방 배달국을 실제로 통치하신 14세 자오지 환웅이고요. 수도를 신시에서 청구로 옮기면서 서토를 개척하시고 배달국의 전성기를 여신 환웅입니다. 치우천왕은 당시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위용을 떨친 영웅 제왕이자 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치우는 고대 천자의 호칭이다 라고 하는데요. 천자는 왕 중의 왕, 그것을 뜻하는 말로 지구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자인 치우에게 도전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원의 황제 헌원입니다. 여기서 황제는 천자의 의미가 아니라 누를 황자를 쓰는 거고요. 헌원은 천자인 치우에게 도전하여 탕록에서 10년간 73번의 전쟁을 치르지만 모두 대패하게 되고, 이후 동이족은 물론이고 중국 왕들도 대대로 천제를 올릴 때 자신들의 조상인 헌원이 아닌 동이족의 천자 치우를 전쟁의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치우가 병법과 전쟁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치우천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뚝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뚝섬은 조선시대 국왕이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이곳에 둑기를 세우고 둑제를 지냈던 곳인데요. 둑섬, 둑도라 불리다가 이후 뚝섬으로 발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둑제란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군신 치유에게 꾸준하게 지냈던 제사를 말합니다. 1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냈는데 무장들이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둑기라는 건 치유를 상징한다고 전해지는 둑이라는 깃발인데요. 이 둑기에 대해서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 비단으로서 이를 만드는데 치유의 머리와 비슷하며 군대가 출발할 적에 둑에 제사 지낸다 라고 합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를 보면 3번 정도 치우천왕께 둑제를 올렸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달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영웅 3분을 만나보았습니다. 태호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인데요.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선조임에도 우리는 이분들을 잘 모르고 있죠. 우리 주변에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분들이 창조한 문화의 토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분들의 업적을 높이 사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매년 대대적으로 열고요. 황제 헌원, 염제신농, 치우천왕을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모시는 중화삼조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되고 토대를 놓으셨던 우리 배달의 문화영웅 이 3분이 지금은 중국의 선조로 홍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선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역사 왜곡도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오늘 기억할 3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태호복희 씨는 8개를 그으신 분으로 태극기의 기원이 되신다. 두 번째, 염제신농 씨는 농경과 의학의 시조이다. 세 번째, 치우천왕은 14세 자오지 환웅으로 전쟁의 신으로 섬겨져 왔다. 그리고 이 3분은 모두 우리 배달국의 문화 영웅이시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